동네 갑질의 최후, 통쾌한 사이다 반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65세의 이만수 씨는 평온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집과 200평 남짓한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배추, 무, 상추를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바둑을 두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배추가 잘 자랐네. 만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었던 기억 덕분에 농사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이웃 박진구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진구는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후 줄곧 만수 씨를 괴롭혀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단주차였습니다. 자신의 집 앞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만수 씨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곤 했습니다. 저기 박 씨 차 좀 옮겨주세요. 제 집 앞인데. 만수 씨가 정중히 부탁해도 박진구는 공용도로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분리수거일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만수 씨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참 이상하네. 만수 씨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지만 시골 생활의 특성상 이웃과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박진구의 행동은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진구가 다가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만수 씨, 미안한데 이 땅 일부가 제 땅인 것 같아요. 만수 씨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경계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 50평 정도는 원래 제 땅이에요. 박진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30년 전 아버지가 사신 것이고 자신이 상속받은 것이 분명했거든요. 박 씨,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은 제 아버지가 1993년에 정식으로 매입하신 겁니다. 만수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박진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경계가 애매하더라고요. 문제는 박진구가 마을 주민들 앞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수 씨가 제 땅을 침범하고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 박진구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품종이 똑같고 배추가 다 비슷하게 생겼죠. 증거라도 있어요? 박진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만수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었거든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을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수 씨는 파출소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CCTV라도 설치하세요. 젊은 경찰관의 조언이었지만 만수 씨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박진구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만수 씨가 저를 도둑 취급한다며 오히려 억울한 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박진구의 연기에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만수 씨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만수 씨는 집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토지 매매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만수 씨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993년 토지 매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된 1980년대 문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박진구 집 땅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진구가 주장하는 땅은 원래 마을 공동 소유였는데 1985년 박진구의 아버지가 불법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만수 씨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진구 씨 아버지가 마을 공동 땅을 무단 점유함. 마을 주민들이 항의했으나 무시함. 법적 조치 검토 중.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측량 기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박진구가 현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땅은 실제로는 마을 공동 소유였고 박진구 가족이 30년 넘게 불법 점유해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박진구가 만수씨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구나. 만수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꼼꼼히 기록해두신 덕분에 박진구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만수씨는 발견한 문서를 들고 양평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30년 경력의 김 변호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증거네요. 특히 당시 이장님이 직접 기록하신 문서라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만수씨는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30년 전 마을에 살았던 옛 주민들을 찾아가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78세의 최할아버지가 기억해냈습니다. 박진구 아버지가 정말 억지를 부렸지.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제 도둑질 증거도 확보했네요.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자 김 변호사는 박진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 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서. 하지만 박진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결국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양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마을 주민들도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진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여전히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법정까지 서야 하는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자 박진구 측은 예상대로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50년 전부터 그 땅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만수 씨가 나중에 와서 경계를 잘못 인식한 겁니다. 박진구의 변호사도 점유기간이 길어 취득시효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 측의 반박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1985년 마을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가 마을 공동 소유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당시 마을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0년 전 문서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이장이었던 만수 씨 아버지의 기록, 측량 자료,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진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CCTV 영상이 공개될 때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가 원고의 텃밭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박진구의 도둑질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일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마을이 시끄러웠어요.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에 박진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법정에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재개된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박진구의 토지 소유권 주장을 기각합니다. 첫 마디부터 만수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는 차근차근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3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농작물을 절취한 행위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판사의 말에 박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농작물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판사는 피고는 즉시 무단 점유를 중단하고 향후 원고의 토지에 접근하거나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마을 주민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이다 판결이다. 누군가 작게 외쳤습니다. 박진구는 마지막까지 항소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수 씨는 울컥한 마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만수 씨를 마을 주민들이 둘러쌌습니다. 만수 씨 정말 잘했어. 30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네.
박 씨가 그동안 얼마나 뻔뻔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주민들의 축하 인사에 만수 씨는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구는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더라고. 마을 이장이 아쉬워했습니다. 만수 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텃밭에는 새로운 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도둑질할 사람이 없으니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제 땅에서 기르는 채소가 맛있어. 만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추를 따며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우리도 속이 시원했어. 30년 전 일을 이렇게 해결하다니. 주민들은 만수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바둑을 두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꼼꼼히 기록해두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만수 씨는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직접 기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만수 씨에게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어요.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에 다시 웃음과 정의가 돌아온 것입니다.